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2025년 이후 한국 인형극의 전환을 준비하는 춘천인형극제, 이 글은 4년간 근무한 성감독이 좀 창피할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 생각하는 숙제를, 저는 종신제가 아니니까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 안에 어떤 수치까지는 또는 어떤 부분까지는 성과를 꼭 해놓고 다음 분에게 또 바톤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거를 아주 담백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 성감독이 저런 거 고민하는구나, 익히 저랑 생활하시면서 많이 들으시고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고 나중에 사석에서 또 좋은 얘기 저한테 피드백 해주시면 앞으로 일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1. 인형극 성인 관객 확대를 위한 시도와 변화의 조짐들.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2023년이면 제35회를 맞이하는 춘천인형극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예술축제이다. 여타의 관광축제와 구별하여 예술축제라 이름하지만 어딘가 허전함이 있다. 그것은 인형극제가 어른들이 함께 온다고 하지만 유독 어린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축제로 규정지어진 것 같은 한계성 때문이다. 춘천인형극제가 그 한계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역사를 이어가자는 것만은 아니었다. 춘천인형극제는 2019년도부터 성인 인형극의 확대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내 인형극의 영토를 넓히고자 했다. 물론 30년을 훌쩍 넘긴 인형극제 자료를 봐도 성인 관객으로의 확장을 인형극의 시도가 있어왔고 그 이야기는 곧 지금까지도 한국의 인형극이 어린아이들 소유였음을 반증한다. 왜 한국의 성인들은 인형극을 보지 않을까? 한국의 인형극인들 또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만들어봐야 성인극은 시장이었다. 초연 이후 사장되기 일수다. 이렇게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유럽 등 해외의 경우 꽤 많은 성인들이 자연스럽게 인형극 객석에 앉아있는 걸 볼 수 있다. 인형극과 연극을 관객 나이층으로 나눌 수 없다. 공연을 좋아하는 취향이자 선호도일 뿐 그 자연스러움이 왜 한국에선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20년과 21년은 코비드 사태로 공연 환경이 공황 상태에서 우리의 시도들은 잠시 정체되었다. 이제 25년 유니마 총회를 앞둔 시점에 다시금 한국 인형극 시장에서 성인 관객 확대 노력을 제기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보자. 첫째, 인형극은 기원적으로도 인류 모든 세대가 공유하고 즐겼던 장르이다. 왜 지금 이렇게 기형적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다시 원형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스럽게 꼭두각시, 탈, 어부제, 그림자 등을 자연스럽게 극문화에 등장시키며 보고 즐겼었다. 지금의 거리감은 인형이라는 이름에 대한 오래된 편견일까? 이런 고민도 솔직히 많이 합니다. 인형이라는 단어를 글쎄요, 사물고 그럼 오브제 시어터겠죠. 어떤 형태로 바꾸면 선입견이 좀 사라질 것도 같은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얘기 정도를 드립니다. 둘째, 성인들과 인형극의 거리감을 좁히고자 했을 때 우선 공연예술로서 충분한 퀄리티를 보여줘야 한다. 그 가치를 증명할 때 성인들은 인형극을 보게 되어 있다. 아이들이 본다고 허술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인들은 아이들만큼 순수한 눈으로 덮어주고 채워주지 않는다. 성인은 공연자들에겐 훨씬 불편한 관객들이고 인형극 창작자들은 결국 그들을 만족시켜야 된다. 관객 확대를 논한다는 것은 인형극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셋째,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확장성을 회복하자. 넷플릭스 역대 흥행 수위에 당연히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1위이고 3위가 최근 공개를 시작한 미국 드라마 웬즈랜드라는 기사를 보았다. 감독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이선, 크리스마스의 악몽, 팀버튼 감독이고 그는 자기만의 컬러로 전 세계의 팬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유명 감독이다. 그가 성인들 가슴속에 동심을 재료로 쓰는 감독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영화는 단순히 성인 영화라고 부르기엔 아이들과 성인들의 중간 영토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개봉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피노키오 또한 같은 영토를 점하고 있는 영화 같다. 동심은 전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인류 공통의 재료이다. 의심할 것 없이 인형극의 재료가 동심이다. 우리가 성인의 마음을 홀릴 수 있는 인형극을 만든다면
그건 너무 쉽게 세계인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K-퍼펙트리가 왜 안 될 것인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고, 시도한다 한들 당장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우린 모두 자연스럽게 전환의 시기 앞에 서 있다. 이 변화의 조짐들. 최근에도 이곳 인형극장에서 공연된 일장일단 컴퍼니의 도련한 출발은 아이들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이들이 봐도 무방하지만 어른들이 더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21년 춘천인형극제 신작 지원작으로 선정되어 초연을 했고 지금까지도 여러 번 재공연되었다. 금설복합연구소의 클락션 같은 작품도 아이들도 함께 즐기며 보았지만 어른들이 더 뭉클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올해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다녀오기도 했다. 21년 창의인재 동방 프로젝트 수련 발표회 격인 제1회 이따 페스티벌에서 충격적인 신인의 작품이 선을 보였다. JHJ의 보통인가. 관객들은 공연을 보고 나오며 마지막 장면의 충격에 얼떨떨했다. 이렇게 탄생한 문제작은 여전히 재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 연극계에서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는 2022년 5월에 열린 제43회 서울연극제에서 창작 조직 성참파의 반쪼가리 제작이 대상, 연출상, 관객 리뷰단 인기상까지 3관왕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 작품 안에는 짧지만 주요 장면에 인형을 등장시켜서 중요한 서사를 재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공연 속의 인형의 등장은 이질적이지 않았고 도리어 매우 효과적이었다. 필자는 시상식 현장에서 쟁쟁한 여러 극단의 참가작들을 제치고 어쩌면 외인부담격인 이 작품이, 이 극단이 대상을 받는 걸 보면서 야, 이미 공연계 안에서도 이만큼 인형이나 오브제의 쓰임은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그렇게 실감했습니다. 이 작품은 하반기에 국립극단의 초대를 받아 재공연되었고 원고에는 없지만 얼마 전에 끝난 K시어터 한국연극협회에서 하는 송년 그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여하기까지 했습니다. 늙은 개도 세븐에 드는 베스트 세븐에 드는 수상을 했죠. 공연계가 이럴진데 인형극 안에서 어느 작품을 보고 이게 인형극 맞냐? 제가 실제로 축제 뒤에 진행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제 귀에 이렇게 들립니다. 이게 인형극 맞냐? 이런 인형극 지위 논쟁은 이제 불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필자가 해외 인형극제를 참관할 때 느낀 점은 그들의 인형극 스펙트럼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인형이 등장하지 않고 두 명의 배우가 의상과 움직임만으로 여러 비주얼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었고, 남자 배우 혼자 진흙을 잔뜩 자신의 몸과 얼굴에 바르면서 여러 가지별, 한 36가지 이상 변신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우린 이미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고 발을 맞추지 못하면 고루해질 뿐이다. 해외 인형극 프로그래머들이 필자에게 묻는 흔한 질문 하나가 춘천 인형극제의 주요 관객 대상층이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2025년 해외 인형극인들에게 춘천이 한국이 보여줄 만한 우리 인형극의 스펙트럼을 어떻게 넓혀가야 할 것인가. 네, 이제 큰 제목 2번으로 앞으로 2년 한국 인형극 역사에 기록될 시간. 자, 한국의 인형극 참으로 다양하다. 이제 총회까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 도리극단 시절 얘기는 제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춘천 인형극제 프로그래머로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인형극 콘텐츠를 얼마나 다양하게 확보할 건가. 그 다양성이고, 두 번째는 관객 개발입니다. 인형극 관객 개발. 인형극이라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판을 까는 일이고, 관객 개발이라 하면 그 판에 구경 오는 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좀 이게 사소한 고민 같은데 저한테는 이 고민이 너무 절절합니다. 자, 먼저 다양화 얘기를 해볼게요. 다양화를 얘기하면 제가 해외 축제를 그동안 4군데, 캐나다를 2번 갔으니까 5번 다녀왔습니다. 몬트리올의 카스텔리에, 스페인의 예이다 축제, 루마니아의 클루지나포카라는 도시의 푹 축제, 그리고 핀란드의 투르크의 팁 축제, 이렇게 4군데 도시의 축제를 다녀왔는데 120개 받겠죠. 한 축제당 20개 정도 하고 스페인이 한 40개 정도 이렇게 하니까 약 한 120개
해외 작품, 동시대 작품을 보고 또 춘천인형제 메일로 계속 옵니다. 참가하고 싶다, 참가하고 싶다. 해외 작품들이 오면 누가 보겠어요? 제가 다 봐야 됩니다. 제 일 중에 하나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약 200개의 해외 동시대 작품들을 보고 있는데 그냥 담백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대상극이지만 굉장히 철저한 디테일하고 완성도입니다. 와, 저렇게 섬세하게 꼼꼼하게 준비한단 말이야?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맞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해서 어떤 TV에 보면은 엊그제 맞췄을 수도 있는데 어쩜 저렇게 잘 맞지? 그 앙상블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두 번째, 해외 투어용 공연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넘버블 그리고 간략한 공연 소품 그리고 적은 출연 인원으로 딱 보아도 저건 해외 투어용 공연이구나 하는 느낌. 우리도 공연을 만들면 뭐 성남이든 군포든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순회 공연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돌아다니는 거고. 이 유럽 그 사람들은 또 해외 순회를 당연한 코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들은 이야기로 유럽에서는 아까 뭐 송상 우리 감독님이 본부장님이 그렇게 많은 축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에서는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인기를 딱 얻으면 어느 한 작품이 저 작품 재밌다. 그러면 유럽만 돌아도 10년을 돌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 작품 만들면 인기를 얻으면 인정을 받으면 10년을 공연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있는 거죠.